반갑습니다. 그 협회 회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그럼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자리의 성격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듣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그간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특히나 이제 방송사라든지 파트너사들하고의 겪으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꺼내놓고 공유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 모임에 참석하신 그 명단을 보니까 EBS도 와 계시고요, PJ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이 다 계신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냐고. 저하고 참고로 대학 동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괜찮다, 그런 얘기 그냥 하는 자리다라고 굉장히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99년부터 단편 작업을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제 단편 작업의 한계를 느끼고 좀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서 회사에 바로 대학 졸업하고 입사하면서 2002년까지는 스탑모션을 했었고요. 2003년부터 이제 디지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생기고, 그때 이제 뛰어난 분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가 2007년에 정리될 때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자로서 이제 작업자 위주의 작업을 위한 회사를 찾다가 저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그때 팀장들을 데리고 창업을 한 게 아이스크림이었고요. 그때까지는 그 디지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주로 TV CF라든지 전시 영상, 뭐 해외 게임 시네매틱 같은 작업들을 많이 해서 그 클라이언트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승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2010년까지는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디지스케이프라는 회사를 다닐 때 알게 됐던 그 마로 스튜디오의 박일호 대표님이 광주에서 창작 작업을 잘 런칭하는 과정들을 매달 가서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제 저희가 그때까지 하고 있었던 일은 사실 TVCF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요구하는 작업이라서 작업자로서의 성취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소비되고 또 TV에서 나올 때 잠시 신기했지만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좀 공허함 같은 것들이 이제 막 10년 정도 될 때였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였고, 그때 이제 광주에서 그렇게 잘 본인의 어떤 작품을 오랫동안 기획해왔던 작품이 런칭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도 이제 하던 위주를 다 접고 한 반년 정도 저희 교육물을 준비하고 2010년에 광주로 회사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그 지원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 첫 기획 작품이 있었고, 그게 SPP에서 2011년이었던 것 같아요. 베스트 테크놀로지상이라는 상을 받았고, 사실 저희가 받고 싶은 건 기획상 같은 거였는데, 사실 저희가 해왔던 게 어떻게 보면 표현력 위주의 작업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표현 외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저렇게 잘,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결국은 눈을 놀라게 하겠다는 이제 야심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었는데요. 눈을 놀라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베스트 테크놀로지라는 상도 받지 않았나 싶은데, 기획적으로 부족한 면들이 사실 어떻게 다시 채워야 될지가 굉장히 막막한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던 와중에 그때 EBS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같이 할 회사를 모집한다는 이제 공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상한 회사로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2011년 11월부터 시작하게 된 게 두다다콩이었고요. 그렇게 두다다콩이라는 작품이 사실 저희 작품 외에도 EBS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공모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들은 결국은 드랍이 되고 두다다콩은 성공적으로 런칭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제작 그 컨셉 두더지가 세상을 나와서 모든 것들을 좀 처음 발견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세상을 배워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보자라는 이 컨셉으로 시작해서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대략 한 10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12월까지 한 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CF 같은 것들을 하면서 키워진 것들이 순발력이었고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결과물을 끝내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 외에 이제 다른 공모하신 회사들은 아마 완성을 못 하셨다고 제가 들었었고요. 그렇게 파일럿이 만들어지고 그 파일럿이 특별 편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2차적으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그 당시에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게 상품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종이접기라든지 굉장히 뚜렷한 상품군을 애니메이션 안에 녹여 넣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투자자들한테 상품성을 아주 명료하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은 작품들은 사실 많은 지적을 받다 왔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지 어쨌든 사업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닌 제가 어설프게 이 사업 요소를 넣는다는 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존심도 좀 상했고요. 제가 그런 걸 하려고 이 일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잘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지적과 피칭 자리에서 이제 그런 지적이나 보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저희 나라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가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저희도 저희 첫 작품이 블록버스터가 될 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역시 많이 배워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저희는 최대한의 퀄리티를 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높은 퀄리티 또한 그게 경쟁력이고 상품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들이 그러한 얘기가 아마도 그렇게 잘 설득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많은 TV에 런칭한 애니메이션들이 지원 사업을 다 하나씩은 받고 그걸 이제 제작사 지분으로 이제 보정을 받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두다닥풍 시즌 1은 제작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광주에서도 떨어졌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작비를 줄이고 저희 제작 지분을 이제 현물로 잘 치환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나머지 투자를 채우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럴 때 많이 투자하시는 여러 이제 펀드라든지 완주사분들을 만났을 때 이제 사업권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로 투자를 하시는 건 전 정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저희 작품이라는 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 심사역 분께서 저희 두다닥풍을 심사하셨던 분이셔서 저희가 1호로 투자를 이제 받아내게 되면서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가 좌초의 앞에서 거의 1년여 가까이 이제 기다린 끝에 제작이 됐고요. 제작이 되는 동안 굉장히 뭐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리고 지원 사업이 없다 보니까 다른 애니메이션 대비 좀 타이트하게 제작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쨌든 CF를 하던 회사가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하면 무언가라도 좀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배경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굉장히 많은 좀 공을 들였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많은 좀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업계분들께서도 되게 좋게 봐주셨었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상향 평준화가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된 두다닥풍이 시청률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성이 구체화됨으로써 굉장히 이 사업의 스펙트럼이 닫혀 있었. 그게 이제 사업의 스펙트럼을 닫는 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시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완구를 대상으로 그 특정 완구의 상품성에 집중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그 상품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다른 것으로 파생되지 않는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두다닥풍의 어떤 그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품성이 폭이 넓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가 사업이 뜻밖의 굉장히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도 그 즈음 나왔던 애니메이션 중에 압도적으로 저희가 많이 계약이 되고 수익도 좋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니메이션들이 한국에 많이 런칭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어떻게 보면 집중해야 될 시장이라고 봤던 건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는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둔 IP 중에 하나가 두다다쿠이라고들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사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진행되던 뭐 커피 프랜차이즈도 있었고 50개 전용 상영관에서 상영되는 라이드 필름도 있었고 그리고 키즈 카페도 3개점이 오픈돼서 50개 점포를 3년 이내에 이제 오픈하는 계획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드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좀 얼어붙었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와 계약했던 여러 중국 업체들이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는 사태. 그래서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건 저희 그 사내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송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처럼 중국과 많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 왔고 그분들 모두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자체도 굉장히 이 일로, 이 업으로 제가 밥을 먹고 살기 시작한 지 근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사이에는 사실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내가 이 일로 이 애니메이션이란 업을 계속 함으로써 과연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요새 다시 갖게 됐다고 제가 대표님들 만나뵐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어렵지만 사실 버티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이게 혼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속담에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도 이제 협회의 중요성, 그러니까 뭉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의지를 모아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저도 그 협회에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용호 부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이 기회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내일 워크숍 동안 여러분들 좀 그동안 잘 알고 지냈던 분들도 계시고 사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많이 인사드리고 찾아뵙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보나 도움도 드릴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잘 거대한 하나가 되는 그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